자, 복리후생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임원이나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복지, 후생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중에서 법인세법에 규정된 다음의 비용 외에 비용은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송금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내용이고요. 이거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회사 체육대회, 회사 뭐 연말에 송년회 아니면 회사 회식비, 우리사조조합 운영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비, 그 다음에 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경조사비, 뭐 이런 것들 이제 복리후생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조세. 원칙은 당연히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금들은 송금으로 인정을 받아야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송금으로 비용 처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 다음에 자산이 감가상각이 되면서 또는 처분을 하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송금의 아까 시점, 인정 시점 공부하셨었죠. 그 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것은 업무 무관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 불산이 대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세 우리가 뭐 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게 회사의 업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재산세도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에 딸린 부가세.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부가가치세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법인세에 같이 붙게 되는 그러한 세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인 법인세의 10% 정도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내게 되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법인세나 소득세가 왜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냐 하면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손익계산서를 펼쳐보면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죠. 차감하면 뭐 나와요? 당기순이익. 여기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등의 가산조정과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등의 차감 조정하면 뭐 나와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 일단 첫 번째로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액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익계산서부터 쭉 법인세법상의 계산 산식에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법인세액이 딱 구해졌어요. 이걸 만약에 송금으로 다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여기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 다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비용 처리를 해놨으면 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을 다시 돌아가서 계산 구조에 넣어서 또다시 세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세액이 바뀌겠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또 법인세액이 나왔어. 그럼 이걸 또 송금으로 인정을 하겠대.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악순환이죠.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세액이 나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다시 별도로 송금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액을 구했으면 그대로 끝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에 딸린 부가세는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인 게 농어촌 투표세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본세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것은 법인세가 송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이 농특세도 송금 불산입하고요. 취득세는 송금 항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특세도 송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본세에 따라서 본세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관련된 농특세도 취급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에 대한 그 세 감면 규정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규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농특세가 별도로 과세되는 그런 감면들이 있어요. 그 감면을 받게 되면 법인세는 안 내게 되지만 그에 대한 20%로서 농특세를 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법인세에 부과된 농특세, 부가세라고 부르게 돼요. 부가가치세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은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합니다. 이건 뭐예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은요, 우리 뭐 했어요?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저희 매출세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거 잠깐 내가 미리 낸 거잖아요. 세액 계산할 때 까고 계산하게 되는 거고.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매출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잠깐 거래징수해 온 거고 내가 여전히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고 납부 기한이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금 성격이었잖아요. 이거는 대급금 성격. 미리 낸 거고 내가 세액 계산할 때 차감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로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를 할 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들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하고 있고요. 가산세 그런 것들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로 처분하는 것들은 우리가 잠깐 동안 미리 냈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 갖고 있거나 이런 이제 성격인 거고 그 세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없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나 가산세 같은 것들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납부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라고 할게요. 이거 1장에서 배웠던 거죠. 귀속자가 법인, 개인 사업자, 국가, 지자체다. 그럼 뭐예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죠. 1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누가 가져가야 이 세금들? 국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내가 바로 국가한테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되게 되면 공급자한테 거래징수를 당하게 돼요. 그렇죠? 공급자한테 내가 잠깐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세금 납부할 때 마이너스하고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는 유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하지만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그 처리가 조금씩 다르게 돼요. 정책적 목적의 불공제다라고 한다면 송금 항목으로 넣고요.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불공제라고 한다면 송금 불산입 항목에 넣게 됩니다. 정책적 목적에 의한 불공제 항목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접대비, 그 다음에 영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자동차, 면세, 토지 등 이런 것들.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건 뭐 있어요?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있겠고요. 뭐 업무무관 이런 거 있겠고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별도로 각각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제되면서 이게 정책적 목적에 의한 불공제만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